2022년 9월 22일 목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한국 시간 21일 새벽 3시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3일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됐던 조치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7월 이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전망보다는 심각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규제가 종전 50%에서 70%로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출세제 청약 규제 완화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돼 실수요자의 매입 의지를 자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역수지가 1997년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누적 무역 적자도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에서 20일 무역 수지는 41억 5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한 반면 수입은 371억 달러로 6.1% 증가한 결과다. 무역 적자 주범은 에너지 가격이다. 이달 1에서 20일 에너지 수입액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과 국민연금은 통화수업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수업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한은에 원화를 제공하고 한은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 달러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구해오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통화수업 추진으로 한은과 국민연금은 각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400만 파운드를 투입해 기업과 학교 등에 향후 6개월간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향후 6개월간 도매 에너지 가격에 상한선을 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전기 사용료의 약 50%, 가스 사용료의 25%가량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8일 가계 에너지 요금을 2년 동안 연간 최대 2,500파운드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며 유로화를 팔아치우려는 심리가 강해졌다.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유로화 가치는 이미 최근 2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품 물가가 뛰고 무역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현지 시간 20일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75%로 올렸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한 건 1992년 물가 목표제를 시행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 0.5%포인트를 올린 뒤 이달 8일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2달 사이에만 1.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작년 말과 비교해 영국은 0.25%에서 1.75%로, 호주는 0.1%에서 2.35%로 각각 금리를 끌어올렸다. 캐나다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연 0.25%의 초저금리였지만 6개월 사이 3%포인트나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려 3.25%가 됐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21일 오후 11시 41분 원달러 환율은 1,396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